방송사가 조사한 표본 조사에선 76%, 약 80%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 97.9%라는 압도적인, 거의 절대 안 된다의 수준이 나와버렸습니다. 오후에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겠다는 발표가 떴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부가 또 공백이야.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기사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한 2개월 만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2개월이 흘렀어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우리나라 교육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부정적인 이슈를 좀 전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교육계 슈카월드, 교카월드, Let's do it. 자, 바람잘날 없는 교육정책. 벌써부터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만 5세 취학, 외고 폐지에 박순애 사퇴 반발. 박순애 님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이력들을 바탕으로 소개까지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래 사진도 그렇고 어떤 특정 최근 교육 정책을 교육부 장관이 내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반발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미노 채널에 꼭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이슈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 계속 이제 청와대 입성을 하고 교육 정책에 관련해서는 그다지 좋은 피드백이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5일에도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토론회가 곳곳에 열렸다. 만 5세, 즉 7세. 만 나이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8세에서 7세,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춘 학제 개편에 대해서 민심이 좋아 안 좋아? 민심 안 좋다라는 거죠. 다른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외고 폐지 방침에 학부모 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Who is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단 여러분들 학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자, 여러분들 제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뭔가 편파적으로 이분을 바라본다던가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20년 가까이, 전문가죠. 뭐 20년 가까이 행정대학원 교수면 뭐 말이 필요 없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환경행정학회 회장을 지낸 공공행정 분야다. 아, 환경과 관련한 공공행정? 이런 데 굉장히 도사시네요.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와,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번 정책자문위원을 하셨네요.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 국가표준심의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 어느 정도 교육과 관련한 전문 이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행정이 치우친 건 사실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행정과 어떤 경제 관련 전문가 이력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사법 행정분과 인수위원 활동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낙마했습니다. 이게 지난 우리 기사일기 초입이었어요. 낙마하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누가 들어갔냐면 박순애 지금 교육부 장관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재와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새 정부의 교육개혁의 첫걸음을 과감하게 내딛고자. 대통령 공약에 다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5월 27일 논평에서 박순애에 대해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기재부는 숫자와 경제 논리로 교육을 위협하는 곳인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 경제하는 사람이지 교육한 사람 아니잖아. 후보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는 등 기재부에 긴밀히 관여해왔다. 팩트죠.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포용성과 다양성, 민주시민교육, 격차 없는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자리이며 효율과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자는 어울릴 수 없다. 경제적 가치에서 여러분들 대두되는 효율과 성과가 교육 관련 그 분야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너가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느냐라는 불쏘시개가 붙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박순애 장관은 교육계의 지적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고 교육 정책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나는 교육부와도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경험을 살려 전문성이 없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타계에 나가겠다. 자, 어떻게 타계에 나가실 건지 내용들을 지금 전달하셨습니다. 영유아 초중등 대학 여러 정책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었던 정책은 바로 두 가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춰.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라는 거야. 감이 오세요? 감이 저도 잘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율형 사립고 존치, 외국어고 폐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국제고, 외고 다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느 정도 돌리겠다는 뉘앙스를 취했는데 자, 자사고는 살리고 외고는 폐지하겠다? 이유가 궁금할 정도예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입학 연령 만 5세 학제 개편안.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2025년대 일단 기존의 만 6세를 갖다가 초등학교 보내. 원래 입학한 보내는데 유치원에서 같이 놀았던 동생들 중에 1월부터 3월생 동생이 있잖아. 걔네들하고 같이 입학을 해버려. 내 차례로 나뉘어요. 4년 동안. 2026년에 나머지 4월부터 12월생을 만 6세 입학시킨과 동시에 걔네들의 또 동생인 5세 친구들을 1월부터 6월을 또 들어가. 2027년에는 5세였던 친구 6세 됐는데 걔네 또 동생인 2021년생 1월부터 9월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2028년에는 2021년생 10월부터 12월생 그 친구들과 그 친구들 동생인 2022년생 전원을 넣어서 2028년부터는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가겠다. 그렇다면 2025년에 입학할 당시의 인원은 25% 정도가 2024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네 차례로 나눠도 어느 정도 인구적인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지금 미니미노 유튜브 커뮤니티 상에서도 70%가 넘는 여론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냥 대중정원 들어도 이거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정책을 왜 실시할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만 5세로 빠르게 초등학교로 올려보내면 이 학생들의 어떤 학습 효과가 증폭된다라는 게 의견 중에 하나야. 취약 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 요거는 바로 이해가 되네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런 공교육으로 편입을 시켜서 사회적 약자도 빨리 교육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두 번째 문단 끝에 있는 마지막 이유가 정말 결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희대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거든요. 결국에는 노동인구가 많아져야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빠르게 지금 노동인구로 진출해서 끌어온다라는 거야. 저는 이 추측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역대 정부가 이걸 안 한 게 아니야.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과거 정부들도 여기에 사활을 걸었었어요. 오케이, 윤석열 정부 돼서 이제는 해야지. 과거에서 했었고 뭐 의도 다 좋은데 아니 정부가 여러분들 본질이 먼저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상식적인 우리의 소통 양식인데 방송사가 조사한 표본 조사에선 76%, 약 80%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 이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7.9%라는 압도적인 거의 절대 안 된다의 수준이 나와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반대가 너무 커요. 이모 씨는 애들은 크는 속도가 한 달 한 달 다르다. 만 5세에 학교를 입학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현장에서 봤을 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야. 입학 연령을 고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만 나이 개정해줘. 언제 개정? 지금도 12월생 같은 경우에선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되고 2살이 되어버린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다.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연초에 태어난 아들과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이 개월수에 따른 성장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 아이들이 너무 쑥쑥 자라나 봐. 만약 학교 입학 후 이런 차이를 느낀다면 아이들이 위축될 것이 뻔하다.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호응이 크지 않은 점. 조기 입학이 제도적으로 가능해도 그렇게 아이들을 조기 입학 많이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관련 업계에서는 어떨까요? 사다법인 사업세는 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 아무래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아이들의 인생이 1년 더 빨리 다가온다고? 이건 너무 아닌 듯. 두 번째, 한국교연단체 총연합회. 선생님들은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에 학생이 2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 입학 연령은 한 살 줄인다라는 게 얼마나 현장에서의 이런 심리적 타격감이 크고 예상되는 재정적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도 큰지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제 개편이라는 거는 교육 관련 정책 중에서도
가장 교육과정의 틀을 많이 흔드는 정책이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일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행 시기를 못 박아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하다. 유아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 뭐 또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 정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들은 이 비교 행정, 비교 정책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이나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OECD 이 회원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다 만 6세야. 되게 많은 국가들이 똑같더라고. 이런 어떤 비교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웠다. 조기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사립 유치원들도 원화수 급감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아니 유치원에 와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어디 학교를 갑니까? 당연히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취학 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여론 수렴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교육부든 기재부든 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책이 진행돼야 되는 것은 비단 교육부뿐만이 아닌데 공론화 과정을 없이 특정 시기를 두고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반대론이 클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외고 폐지예요. 7월 29일 날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했어요. 외고는 폐지 또는 어학 특수 교과목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브리핑을 29일 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자사고는 살리고 외고는 죽일게.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는 원래 문재인 정부 당시에 했었던 특목고들의 일반고 전환을 막는 조치였는데 외고는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8월 1일에 외고는 폐지 또는 외국어 교과, 특성화 학교 등으로 전환 검토하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때 8월 1일 날 민심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교장 선생님들, 외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열띤 시위를 했고 반대 여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8월 5일 날 외고 개편은 여러 방안으로 검토 중. 한 발 또 뒤로 미뤄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고 폐지를 왜 추진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유형 사립고, 자사고와 외국어의 운명이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입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2025년에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이때도 찬성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자사고 외고 관련해서는 정쟁의 뇌관이다. 보수 쪽에 있는 정치 여론은 아무래도 엘리트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사고 외고를 밀겠어 안 밀겠어? 밀겠죠.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등 교육을 지향하죠. 아니야 평준화하자. 자사고 외고 이거 경쟁 심하고 교육적으로 이거 타당하지 못해 하면서 그쪽 여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해요. 이 주제는. 어쨌든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는 존치시키고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외고는 이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외고는 졸업생 중 어문계열 진학생이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폐지 이유로 꼽혔다. 그 외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애들을 보냈더니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등 외고 출신의 어문계열 진학생 보니까 30%밖에 안 되던데? 이거 좀 아니지 않은? 이라고 했다는 거죠. 교육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폐지 시한이 명시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대 여론에 부닥쳐서 지금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사고 외고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2008년생 딸이 외고 진학을 준비하고 이건 그냥 뭐 준비하고 있던 분들은 이거 그냥 뭐야 외고 폐지된다고?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냥. 제가 저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해봤거든요. 외고의 설립 취지는 뭘까? 그리고 저도 어쨌든 외고와 관련해가지고 제 주변에서 준비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외고를 진학하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있고 외고의 설립 목적이 어문계열 진학일까? 아니 외고는 여러분들 외국어를 잘하라고 만든 데잖아. 여기 와서 외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인문계열의 글로벌 인재가 되어라 라는 게 외고의 설립 목적이자 취지거든요. 경영이나 정치 이런 데 가보면 이미 논문도 다 영어고요. 철학 같은 경우도 국어 동문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외고 폐지의 이유를 마련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외고 다녔을 당시의 목표가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 이러면은 어문계열보다 사실은 오히려 정치교육과 더 걸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자기가 외교관이 되겠다. 뭐 국제기구에서 나는 뭐 비정부기구에서 일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밟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문계열을 가겠냐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외고의 어떤 설립 목적과 외고에서 지금 생각하는 취지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럼 과거 영재고는 어떻게 할 건데? 사실은 과거 영재고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이미 의견이 2018년도 당시에는 있었어요. 보시죠. 사립 공립이 혼재한 외고와 달리 과거 영재학과는 이공계열 인재 육성을 목표 아래 주어진 특혜가 상당하다. 다른 고교 유형보다 재정 지원이 풍부한 데다 교육과정 편성 권한도 주어진다. 아예 교육과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선발권 측면에서도 영재학교는 특차 성격으로 교육부 제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형을 설계할 수 있다. 과거 영재학과에서 의대행을 엄격하게 규제한 이유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 등록금 수익과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은 재정 결함 보조금. 그렇게 재정 지원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풍부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외고 입학 전형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규제 아래 심지어 있어. 2011학년부터는 고입부터 영어 내신만으로 선발을 해왔죠.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교과 편성 실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보통 영어 교과를 기반으로 제2외국어를 깔고 가죠. 외고 같은 경우는. 예. 이 같은 이유로 외고생의 대학 진학을 어문계열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미 4년 전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외고 폐지 정책도 학제 개편의 여론과 같은 느낌으로 악화가 됩니다. 전국 외고 학부모 사이에선 자사고는 유지는 왜 외고만 폐지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전국 외교 교장 협의회는 외고 폐지 검토는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다. 전국 외고 학부모 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행정, 박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같은 날 설명 자료를 통해 외고 개편은 발전적인 방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첫 번째 정책과 같은 이유로 말이죠. 박 부총리는 앞서 학제 개편 방안도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던 정책을 2025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외고 폐지 발언도 둘러싸고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든가 사전에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내린다고 했을 때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도 꼭 좀 본질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기사 읽기 퇴임 직전까지 보고 마지막 장을 뭘로 할까 하고 있는데 오후에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겠다는 발표가 떴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외고 폐지 등의 정책을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해 역풍을 맞은 박수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 저에게고 제 불찰이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 라는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떴다. 사실 최악의 결과예요. 왜 최악이냐면 지금 이런 교육부가 또 공백이야. 여러 지금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2028년 수능의 형태는 현재 중1들이 아예 모르고 있어요. 뭐가 될지. 컨트롤 타워가 없다란 말은 결국 국민 현장에는 혼란이 찾아오죠. 계속 혼란스러운 거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언제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교육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는 학부모, 교사, 사교육 관계자, 교장선생님, 입학사정관, 교육계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인사들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것이 먼저 선행된 뒤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면서 저는 이번 기사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